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영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연속해서 폐기물 관리법 관련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4편 권리의무 승계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물 처리 공장 등 16개 업종 판례 연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꼭 시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법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아유 마우스가 요거 폐기물 여기 좀 잘못되네. 폐기물 관리법인데 처리법이라고 했네. 어쨌든 요거 1편 767강 2편 768강 3편 769강 오늘 4편이죠. 770강 반드시 시청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을 1편 2편 3편을 보고 난 다음에 오늘 강의를 들으면 이 폐기물 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들까지 여러분들 굉장히 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법령들까지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달아봤어요. 교재 판매 관련해서는 요거 반드시 캡처하셨다가 이번 달이 가기 전에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 이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독자 외에는 이제 제 강의를 듣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좀 쉽지가 않네요.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한번 좀 그것들을 한번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번 시간에 볼게요. 폐기물 관리법 관련해서 폐기물 공장 등 16개 업종 판례 연구 꼭 시청하십시오. 그래서 법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할게요. 근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하지만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법 체계라든가 판례의 체계를 보는 눈들이 약간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례를 본다거나 법을 본다거나 법조문을 본다거나 그러면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폐기물 관련 법령들 아니 판례들은 제가 전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죠. 참고 판례들. 근데 참고 판례지만 실질적으로 폐기물에 관련된 대부분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캡처하셨다가 교재 없으신 분들 캡처하셨다가 꼭 말씀하시고요. 참 여기 공부하시고요. 교재 없으신 분들은 아마 751강까지 제가 188만원에 구매하신 분들은 다 보내드렸죠. 751강까지. 그래서 이제 연말에 아니면 11월 말쯤에 또 이제 몇 강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188만원짜리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만큼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은 좀 제가 바쁘니까 안 되고 다음 달 말쯤에 공개 방송을 통하면 그때 말씀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꼭 이거 폐기물 관련해서 판례 반드시 보세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제가 물론 이제 뒤에는 해설을 다 달아놨지만 반드시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폐기물 관리법이라든가 아니면 판례라든가 그런 걸 보면 허가의 종류와 성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허가의 종류 또는 성질이라고 하는데 보통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대인적인 행정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물적 행정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 혼합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판례를 읽다 보면 이건 대물권이다, 대인권이다, 그죠? 아니면 대인권과 대물권이 짬뽕되어 있는 혼합권이다. 이제 그래서 허가 승계가 되냐? 우리가 이제 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분 있잖아요. 전 소유자. 허가권이 승계가 되냐? 아니면 나한테 되냐? 아니면 안 되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항상 건축 허가권 많이 말씀드리지만 제 이제 블로그에 나와 있죠. 건축 허가권은 뭡니까? 대물권이죠. 대물권.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의 수반에서 낙찰자한테 허가권이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대인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제가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내가 사무실 하나 차렸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어.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이 있어.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이 있어. 내가 이 사무실을 낙찰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이 허가권이 낙찰자한테 따라오는 건 아니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대인권이에요, 대인권. 내가 이 건물을 물건을 낚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에 관련된 사람한테 주어진 고유의 허가권, 요것까지 따라오는 건 아니다. 그죠?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대인적인 행정행위입니다. 그리고 대물적 행정행위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축 허가권, 그죠? 건물 사용 승인, 뭐 이런 것들, 문화재 지정, 뭐 이런 처분, 그죠? 공중위생업소 폐쇄 명령.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그 노래광장이 있어. 노래광장이. 근데 이게 이제 아니면 또 퇴폐업소가 있어요. 퇴폐업소에서 안 마실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퇴폐 행위를 해다가 걸렸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회 이상 적발시 이 건물은 폐쇄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건물에 대해서 다시 같은 업종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몇 개월 동안 시설 폐쇄 그렇게 해버리면 같은 안마실수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래광장, 단란주점 그런 것들 퇴폐업소들은 퇴폐 영업을 하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건전하게 영업하는데 빼고 만약에 퇴폐로 걸렸다 그러면 이 건물이 폐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이제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 아니면 또는 성매매를 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건물주인 나한테는 불이익이 없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건물주 분들도 여기가 다른 데로 가는데 아이씨 이거 아닌데 어쨌든 건물주 분들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건물에서 이상한 뭐 퇴폐 영업을 한다. 그러면 건물주분들도 다시 한번 이 임차인한테 뭐 내용 증명을 보내든 뭘 보내든 해서 분명히 경고와 경각심을 일으켜서 뭐 계약 해지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건물에서 건물주인데 건물이 폐쇄돼버리면 임대하는데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사실 이번 시간에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말이 딴 데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또 연관된 걸 또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게 좀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물건에 관해서 행해지는 어떤 그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은 대물권이죠. 대물권. 또 특히나 어떤 이제 우리가 토지를 개발했어. 그럼 이게 이제 환지처분이 되잖아. 환지처분 되기 전에 이걸 낙찰받은 사람 전에 소유자한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환지 처분된 이 토지에 따라가는 거죠. 그죠? 경매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그죠? 이런 것들은 바로 대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혼합적 행정행위 뭐가 있습니까? 축산업에 따라 얼마 전에 강의했던 축산업에 따른 축산업 허가 그 다음에 지금 강의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들에 관한 영업 양도 양수 그런 것들이 바로 혼합적인 그 행정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물건에 관한 허가도 받아야 되고 조건도 맞춰야 되고 또 사람의 어떤 그 조건이라든가 기술적인 능력, 자격증 뭐 그런 것들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혼합적인 행정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적인 행정행위는 우리가 그 폐기물 시설을 낙찰받았다거나 아니면 축사를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축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다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축사를 낙찰받았으면 그 허가권이 넘어온다는 판례도 있고 넘어오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나눠져요. 그렇지만 어떤 유권 해석을 보면 당연히 허가권도 낙찰자に따라가야 된다.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아직은 대법원 판례는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드릴게요. 축산업의 허가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는 없어요. 그렇지만 국민신문고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인가요? 거기 담당관이 질의회신한 거 보면 당연히 낙찰자한테도 허가승계가 돼야 된다. 축사에 대해서.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죠? 대부분 경매로 나오는 이건 안 할게요. 제가 축사에 대해서 최근에 방송한 거 740가인가 50가인가 많이 있죠? 축사. 그러니까 유튜브에다 경매사령관 플러스 축사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또는 축사경매 치면 나오고 아니면 경매사령관 축사경매
아니면 뭐 박영춘 축사경매 쳐도 나오고 유튜브 검색창에다요. 그렇게 검색하십시오. 아니면 박영춘 뭐 730강, 박영춘 750강, 뭐 박영춘 1강 그렇게 계속 순서적으로 공부해도 되고. 자, 어쨌든 자꾸 말단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경매를 하다 보면 쭉 연관이 돼야 돼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도 그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래서 혼합적 행정행위는 두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두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혼합적 행정행위는 여기 제가 설명해놨지만 혼합적 행정행위의 효과의 이전은 그죠? 원칙적으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허용되며 통상 그 이전에 있었던 행정청의 승인인가 또는 허가 수리 신고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죠? 신고만으로 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신고만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16개 업종을 쭉 적어 놔봤어요. 16개 업종. 자, 첫 번째 건축 허가권 승계는 뭡니까? 대물적 행정행위입니다. 대부분 판례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은 혼합적 행정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허가 신청을 넣으면 허가관청에서 신고 수리를 해줘야 돼요. 수리해야지 그때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물적 행정행위는 내가 신고함으로써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그죠? 혼합적 행정행위는 내가 허가를 갖다 어떤 조건에 맞춰서 허가를 넣었다 그러면 신고 수리가 돼야지만이 그때부터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래서 또 하나 액화 석유가스 충전 사업 어떤 이런 것은 그죠? 신고 수리가 필요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뭡니까? 혼합적 행정행위란 얘기예요. 그죠? 혼합적 행정행위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류 제조 관련돼서 이제 상속에 관련돼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류 제조 상속 신고 수리가 돼야 돼요. 허가청에서 내가 허가를 넣는데 나한테 허가해주세요라고 허가를 넣는데 허가를 안 해주면 법률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신고 수리가 돼야지만이, 그러니까 제가 수리라는 말을 제가 엄청 강조하는 이유가 수리가 안 되면 법률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예를 들어 제가 마포갈매기를 하고 있어. 이제 마포갈매기를 누가 이제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경매를 낙찰 받아가지고 누가 이제 샀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포갈매기 허가권은 영업 허가권은 그 사람한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일정 부분 위생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식품 적격에 맞게 다른 교육도 받아야 되고 조건을 맞춰야지 이런 영업 허가가 승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식품위생법 관련 또는 식품적계급 관련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위승계가 신고 수리가 돼야 된다. 허가청에 수리가 돼야지 이때부터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위승계 일정 요건을 갖추고 아유 오늘 방송을 4편을 했더니 좀 힘드네요. 어제 자료를 다 취합해가지고 이제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조금 한 3일 걸렸어요.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좀 자료 취합해서 만드는데 제 옛날에 이제 다 공부했던 거 취합해서 다시 만들다 보니까 틈나는 대로 하루에 이제 한 2시간씩 자료 취합하다 보니까 4편을 만들다 보니까 4편 하루에 강성하려니까 힘드네요. 어쨌든 이것도 역시 수리승계가 돼야 됩니다. 유원지 사업자 이것도 역시 수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법률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체육시설업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체육시설업자 역시 마찬가지로 수리가 돼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축산업어가 그죠? 축산업어가 혼합적 행정행위죠. 혼합적 행정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대물적인 또 행정행위라고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죠? 경매로 취득 시 자동 승계된다는 증거는 있는데 제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 또 그것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까봐 그죠? 혼란을 일으킬까봐 제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축산업의 허가를 보면 뭐 가축 사육의 허가는 관련 시설의 구비 등 뭐 물적 요소에 대한 심사 요건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영업 승계인의 축산업
종사자의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는 인적 요소에 대한 심사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대물적 허가와 대인적 허가가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유축산업의 규정 내용과 다르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가축 사육의 가축 분묘 시설 등 목적 가축 분묘 시설은 자동으로 승계되는 거죠. 그죠? 이것은 대물적 행정행위죠. 더군다나 원고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뭐 축산업 허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가축 분묘 및 재활용 사업이 있어요. 가축 분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재활용하는 또 폐기물이죠. 또 폐기물이죠. 그죠? 요것은 가축 분묘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르면 됩니다.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매로 취득하게 되면 요것은 자동으로 승계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것도 일정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뭐 차가 몇 대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갖춰야 되고 그런 조건을 갖춘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이 있어요. 따로 지휘승계하는 자는 어쩌고저쩌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혼합적 행정행위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도축장. 우리가 도축장에 대한 어떤 이겠죠? 이건 대물적 행정행위입니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법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관광농원. 요것은 대인적인 행정행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관광농원을 낙찰 받았어. 관광농원을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일반인이 낙찰 받으면 이거 지휘승계 안 돼요. 그냥 요것은 보증금 날립니다, 여러분. 보증금 날린다고요. 농업인한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관광농원은. 그러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은 요것은 대물적 행정행위라 그 낙찰받으면 저한테 그 허가권이 넘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민박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대인적 행정행위죠. 대물적. 죄송합니다. 요건 대물적 행정행위이긴 한데 내가 민박 사업자를 갖다가 이것은 민박을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인수하게 되면 내가 조건에 맞추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에 조건에 맞추면 그죠?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업자를 내고 또 이제 6개월이라던 거주 기간도 있죠. 그러니까 대물적 행정행위, 대인적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건설 폐기물 재활용업 있죠. 요것도 역시 대인적인 행정행위입니다. 대인적 행정행위. 그리고 숙박시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인적 행정행위예요. 지휘승계 신고가 수리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숙박시설을 낙찰 그러면 숙박시설 옛날에 제가 이제 숙박시설에 대해서 강의를 한 번 있는데 숙박시설을 낙찰 받고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지휘승계를 안 해줬어. 그러면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다. 그러면 숙박시설이 안 되죠. 허가가 안 되죠. 그죠? 자연녹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 허가. 일반 음식점은 이제 일반 음식점하고 휴게 음식점이 있잖아요. 자연녹지다. 그러면 일반 음식점 허가는 안 돼요. 휴가 음식점은 돼도. 계획관리 지역이다. 그러면 뭡니까? 일반 음식점은 되고 일반 음식점도 되고 휴게 음식점도 된다. 두 개 다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만약에 숙박시설이 건축물 대장상 숙박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만약에 자연녹지에 있어. 아니면 자연보전지역에 있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건축물 대장에 숙박시설이라고 돼 있으면 이미 허가가 나 있는 거기 때문에 영업 허가는 납니다. 영업 허가는 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잔뜩 먹고 그러는데 그죠? 대부분 아니 정당하게 예를 들어 자연보전 구역에 정당하게 허가를 건축물에 맞게 허가를 냈는데 이게 영업 허가가 안 나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그렇죠? 자, 어쨌든 뭐 도시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상업지역에 기존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어. 아니면 또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뭐 막대한 돈을 요구한다거나 허가권 죽여버리세요. 다시 하면 돼. 그죠? 다시 하면 돼요.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좀 이상하게
근데 이제 이게 폐기물 관리법을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런 그 판례가 나오니까 대인적이냐 대물적이냐 또는 혼합적이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설명을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일부만 뭐 이런 것들 16가지를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매인들은 이런 기본적인 요소를 알고 경매를 해야 된다. 내가 만약 같은 업종을 할 거라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판례들 뭐 요것은 대법원 97년 8월 22일 날 판례 경락자와 종업원이 협의로 공장을 가동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휘승기가 된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폐기물이 있다 그러면 낙찰자가 치워야 되는 거고, 이건 전 시간에 했던 거 폐기물 처리 공장에 폐기물이 잔뜩 있는데 그죠? 지자체에서 먼저 치우고 나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냐, 그것은 사안마다 다르다 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이 판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 2021년 7월 15일 판례도 방치 폐기물 처리 영업 명령 취소, 요것도 한번 반드시 보십시오. 그죠? 지휘승계가 수리됨으로써,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수리됨으로써 영업허가자의 지위를 얻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쭉 내용을 제가 이제 좀 빨간색으로 해봤고, 그 다음에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폐기물 처리 시설 공장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 폐기물 처리의 이행은 누가 해야 되냐? 이행을 누가 해야 되냐? 이제 그 문제거든요. 여기 이제 쭉 폐기물 요 판례 있습니다. 대법원 요거 캡처하셨다가 꼭 반드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요 판례 95년 대법원 판례 일반 유흥음식점의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요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유원지 사업자와 체육시설 사업자 지위승계 관련해서 대법원 2012년 요 판례 한번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4편에 걸쳐서 폐기물 관련 권리 의무 승계 기초부터 해서 좀 이렇게 다른 타 법령까지 쭉 이제 검토를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폐기물 관련 공장을 인수하시는 분들, 또 폐기물이 쌓여있는 공장을 인수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반드시 참고하셨다가 또 내용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공무원님들하고 원활하게 대화가 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책상 가서 두 번 들었다 했다 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을 공무원이 모를 수도 있고 공무원님이 아는 걸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공무원님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공무원님도 편해요. 만약에 이제 그 뭐 밑에 이제 현장에 있는 공무원님들이 모른다 그러면 내가 정확한 근거를 갖다 주면 공무원님들이 이건 처음 보는 건데요. 그럼 윗분한테 또 얘기를 해요. 윗분한테 얘기하면 이건 맞는 거야. 그러면 처리해드려.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아무것도 모르고 와 삿대질하고 막 왜 안 되는 거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죠? 옛날에 저도 한 7, 8년 전에 좀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었긴 한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때는. 근데 결국 제 의견을 관철시켰죠. 관철시켰는데 이렇게 너무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싸우는 건 절대 안 좋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님들도 같은 우리 국민이에요. 그리고 같이 행정을 피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모르면 우리가 조금 배운 그 분야에서 조금 배운 사람들이 더 설득을 시키고 또 자료를 제출하면 그분들이 또 수긍 안 할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일머리가 잘못됐으니까 일이 꼬이면 공무원들도 솔직히 짜증나는 건 일하기 싫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어떤 우리 가게 와서 예를 제가 가끔씩 근무할 때 가게 와서 막 손님이 와가지고 떠든다거나 막 아니면 뭐 진짜 손님 한 테이블 막 애들 직원들 막 열대 번 간다거나 뭐 주세요 막 귀찮게 하면 짜증나는 거거든. 똑같아요.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안 되냐, 왜 안 해주냐, 다른 사람은 해주고 왜 난 안 해주냐. 방법이 다르고 순서가 달랐으니까 못 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축산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남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정말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얘기하면 건축학원 관련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면장을 하고 설득을 시킬 상대편을 이해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진짜 공부하시고요. 여러분 법정지상권 민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컨설팅 보고서 하면서
민법의 비중을 너무 많이 두다 보면 여러분들 진도 안 나가요. 절대 평생 경매 하수입니다. 경매 하수. 제가 일전에 한번 보여드린 게 뭐냐면 좀 여담 좀 할게요. 컨설팅 보고서를 보면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이제 한번 쭉 공개를 해드렸죠. 이게 컨설팅 보고서 쭉 보면 자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저기에요. 민법은 몇 가지가 안 돼요. 솔직히 나머지는 다 공법이에요. 보세요. 공법, 건축법, 그죠? 도로법, 뭐 사도법, 지금 오늘 했던 뭐 폐기물 관련 시설은 여기다 없어요. 그 법이 쭉 다 공법이에요. 공법과 이런 그 경매 사례들이 다 엮여 있는 겁니다. 그죠? 공법과 다 나머지 밑에 보면 이제 민법들 제가 몇 개 좀 집어넣어 놨어요. 민법들에서 알아야 될 것들. 뭐 주택 임대차 뭐 민법 몇 가지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민법상 체크사항 여기 있죠? 민법상 체크사항. 나머지는 다 공법이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그죠? 나머지 이외 민법 외에는 나머지는 다 공법이에요, 여러분. 공법은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죠. 부동산 법률이죠. 기타 민법 빼놓고. 그죠? 여러분 반드시 진짜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랄게요. 정말 공부하는데 저도 이제 너무 오랜 시간을 돌아왔어요. 제가 한 13년 전인가 2011년인가 10년인가 공인중개사를 땄거든요. 그때는 어렵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공인중개사를 따고 제가 많은 시간을 허비했거든요. 한 4, 5년을 2학원, 저학원, 300만원짜리 강의부터 해서 뭐 200만원짜리, 뭐 500만원짜리 강의도 들어봤어요. 돈 한 2천만원 날렸습니다. 한 3년 동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 지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궁금증이 안 풀려요. 궁금증이 안 풀린다고요. 저는 그렇게 제가 10년을 돌아온 세월을 사실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블루오션 교재까지 해서 짤막하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제 돈이 아깝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끝까지 한번 파보세요. 공부하세요. 그죠? 공부하면 답이 나와요. 공부하면. 그렇지만 그 시간적인 그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제 이제 어떤 분이 그분도 경매 한 7, 8년 하셨거든요. 제 교재를 구매하셨어요. 근데 어떤 건 이제 입사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입사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선수인데도. 경매사령관이 보실 때는 이거 법정이상 성립합니까? 제가 했어요. 네, 성립해요. 그렇지만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를 또 걱정 없이 하도 됩니다. 의견을 소통하는 거예요. 그죠? 단지 뭐 교재를 사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입찰을 들어갈 때 나의 멘토, 나랑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거 없어요, 여러분. 저도 예를 들어 입찰 들어갈 때요. 저도 누군가하고 상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계신 강동일 사장님께서 어떤 입찰을 들어갔어요. 그럼 저하고 상의 안 할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 오세요. 아, 이거 나 좀 헷갈려서 그런데 왜? 막상 입찰 들어가고 낙찰 받고 나면요. 몰라요. 선수들도 전문가들도 헷갈려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제3자가 또는 약간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 이건 뭐 사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아니면 이건 제 생각인데요. 그 의견소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옆에 있어줘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좀 높아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정말 공부하셔가지고 진짜 인생 좀 대박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교재 판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후단에 요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듣기 싫으신 분들 나가셔도 돼요. 이제 뭐 강의는 안 할 거니까 기본 교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오션 교재 이렇게 아마 국내 유일하게 70여 개 부동산 법률과 경매 사건과 연관해서 판매하는 것은 교재는 없을 겁니다. 그죠? 나머지 전문가들 몰라요. 솔직히 모릅니다. 감사합니다.